저기 위원장님, 이 정지현 선생님, 사무실입니다. 김한욱입니다. 청주교 수련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순례단 맞이 드리려고 옆에 지역 천양에서도 천양 강정리에서 지금 저기 폐기물 문제, 성남 광산 이 폐기물 문제 때문에 대책위에서 싸우고 계신데요. 네. 아니, 저는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앉으세요. 앉아. 주인장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세요.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저희가 선생님 나실 때 네. 저희가 여기 사실 비좁고 여기서 뭐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 아시겠지만 지금 오랫동안 이제 성명 문제로 지역에서나 전국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셨어요. 정지현 선생님께서. 그래서 사실 이 홍성 그것도 이제 지방 소도시에 게다가 이렇게 조그만 단위에 사무실 이렇게 내시고 활동하시는 게 사실 되게 저는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체험을 해보게 해드리려고 왔고, 저희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은 전국 단위로 좀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 이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차 노선, 기차가 지금 성남 터널을 뚫고 지나가게 그 되는 노선에 대해서 반대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 사무실로 조금 이따 이동을 해서 여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거기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충남 지역 요쪽 뭐 광천이라든지 보령 그다음에 여기 아까 오신 청양 요쪽 지역이 지금 그 한국 최대 자연 발생 성면, 그러니까 원래 애초부터 존재하는 그 흙이나 돌에 존재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은데 산업화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지역에서 먹고 사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뭐 여러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성면이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병에 많이 걸리셨고 지금 홍성만 하더라도 환자가 200명 정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성면 관련 질병 환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도 내게 되셨고, 이웃에 있는 청양 같은 경우도 이제 서면 강산 위에다가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지금 업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역 공립분들이 반대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다행히 열심히 싸워주셔가지고, 뭐 이제 도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재판에서도 또 승소를 1심에서지만 물론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다 비슷한 문제이고 해서, 요런 문제, 이제 성명 관련된 문제여서 이제 좀 가까이에서 와주셨고요. 그래서 뭐 인사말 좀 듣고 저희가 실제로 싸우고 계신 현장에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인사말을 성명 문제로 이제 와주셨는데요. 홍련연합 윤준아 선생님, 네, 저하고 같은 자리를 참 수없이 많이 활동 윤준아 대표님께서도 주의하는데 같은 고문으로서 또 대표로서 당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게 2008년도 여기 의료원회 검사 환경부에서 검진을 하다요. 주민 검진 무자비로 다 210명 검진인 게 100명이 생명 의심 환자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2009년 3월 달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언론에 한참 이슈가 됐고, 많은 때가 그동안에 6~7년간 계속 검진해서 한 달에 한 40~50명씩 심의를 거쳐가지고 20~30명씩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그렇게 전국의 성명 피해자가 2,300명. 그런데 유족 신청에 들어가신 분들이 한 800명. 거기에 이제 암 환자가 한 500명. 성명 피해 환자가 1급, 2급, 3급 해서 한 600~700명, 700명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분들이 돌아가신 거 유족 신청한 걸 주들이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신다. 네, 피해자분들이. 이게 보통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국제 활동도 한 것도 있지만, 매년 1회씩, 2회씩 오후 가고 국제 단체들하고 연대해서 여태 성면 추방 운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통계를 따져보니까 충남 인구가 전국에 한 4%밖에 안 돼요. 충남 인구가 최고하고. 현재 성명 피해자는 34%를 지나서 35%가 충남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홍성군에 돌아가신 유족하고 합쳐서 한 250명이 이 홍성군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나머지 보령도 여기 못지않게 그만한 숫자가 또 발생했고, 이제 이 성명대가 전국에 홍성 보령이 35%를 차지하는 인구가 지분되고요. 매달 지금도 2, 31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달에도 내가 얼마 지금 접수 들어왔냐 하니까 40에서 50명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고 집에서 고통에 시름만 하다 보니까 올해 금년에 충남도에서 특별히 충남도 환자분들에 대해서 바람 좀 쐬고 저거라 해갖고 오늘 이런 방금 환경부에 매년 몇 분씩 희망하는 사람들 해서 힐링 캠프 1박 2일로 오늘 추가 떠났어요. 어제는 전라북도 경상남도 국민교회 한 80명 잠깐 여행을 갔다 오고 그 행자차원에서 아침에 떠나 보내고 선생님들 오신 날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앙정보 때문에 저한테 절대적으로 제공 안 씁니다. 근데 나름대로 내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있겠다 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으면 적었지 많지 않다. 요 한 분이 5명이에요. 피해자. 요게 3개면 15명이라 요게 한 분씩이에요. 그럼 여기서 20명이 나오고 요게 폐암 환자입니다. 노란 게. 노란 게 지금 폐암 환자가 돌아가신 분 말고 생존자. 근데 정부에서는 저한테 안 주니까 나름대로 아는 대로 한 거지 이 정확한 숫자가 이거보다 훨씬 많다. 네. 요거는 요 파란 게 이것도 5명이고 1명인데 요거는 인정도 아니고 돈도 안 주고 생명에 가슴이 있긴 한데 보상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갖고 수천만 정부에서 발급하고 검진은 죽을 때까지 정부에서 관리해 주겠다. 이분들 한 시간에 복용도 못하고 보상 받지도 못하는 거. 성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폐암 환자. 요거는 하나에 1인에 하나씩이고 요거는 요 하나에 5명이다. 그럼 여기서만 벌써 한 20명. 여기 쭉 여기 이쪽은 제대로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견제내에서는 체크해가지고 쭉 저기 홍성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령까지 갔더라. 여기서부터 보령인데 보령이 여기 숫자보다 더 많다. 여기 이쪽 숫자보다 이쪽이 훨씬 많고 이쪽도 제가 아는 대로만 체크했지 정부에서 제공을 않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국제회의 가서 연대해서 나름대로 목소리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법이 2010년도 구제법이라고 해서 보상법도 아니고 정부 그 단어가 이건 보상이 아니고 뭐 광주도 구보도 없고 이게 구제인다 해갖고 구제법을 해서 법이 완전히 제대로 된 법도 아니고 좀 2년밖에 안 줘요. 그래서 2013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투자해갖고 28% 올렸습니다. 이 급여를.
처음이 22만원 3급짜리가 또 2급짜리가 45만원 1급짜리가 60만원 줬던 거를 또 암환자가 90만원 줬던 걸 28% 올려가지고 암환자는 125만원 1급짜리는 90만원 2급짜리 60만원 현재 3급짜리 30만원 이렇게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2014년도 싸워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작년에 2014년도 그렇게 국회 토론을 거치고 우러하면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서 1급짜리만 그 암 환자도 그냥 성면표 환자는 2년만 주고 말았어요. 그 암 환자는 3년. 그것도 한시적으로. 이거를 암 환자가 2013년도에 이제 개정해갖고 5년 단위로 5년을 늘리고 5년 있다 다시 갱신해서 또 5년. 그러니까 암이나 성면표 환자는 낫는다는 그런 의사 소견이 전혀 없으니까 한 번 걸리면은 이건 영원히 가니까 그래서 이제 평생 간다 해도 이제 맞는 거죠. 그 2014년도 또 개정을 해갖고 1급짜리만 암 환자 같이 5년 연장해서 다시 갱신을 해도록. 현재 이 상급은 2년이 끝난 이게 2011년부터 시행돼갖고요. 그럼 2년 받았으니까 12년, 14년 끝난 지가 벌써 3년 됐어요. 그런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월 18일 날 서울 가서 이 피해자분들 한 부산서 45인승 여기서 45인승 2대 하고 해서 집회를 했습니다. 피해자 대의를. 그런데 아직도 정부에서는 어쩌다는 이렇다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2차 11월 9일 날 여기서 대규모 서울 가서 집회를 하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말년대회원 국민 생각에서 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그냥 임시 응대에도 답변하고 그런 쪽으로 하니 주의한테 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딴 나라 제가 국제회의도 많이 참여했지만 프랑스나 일본이나 저 딴 데 같이 사람다운 사람을 살고 대접받을 대접을 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요. 이렇게 급하게 이게 그 2급 받으신 분이 갑자기 상태가 악화가 돼서 암으로 변한다는 말씀 들어볼 때 등급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가족사를 제가 여기 우리 이 가족사를 제가 동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근데 우리 정씨 한 동네 부야에서 우리가 이 한 2, 3명이 살다 보니까 집성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할아버지 뭐 고조할아버지도 쭉 살았는데 그동안에 인정 못 받은 분 말고 그분은 이미 병원이 1930년대에 이게 광산이 개발됐는데요. 6.25 직후 전후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 인정도 못 받고 어떤 병에 돌아가셨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 근래 요게 정부에서 2009년도부터 이 돌아가신 거 인정받고 이거 한 걸 보니까 우리 집안에 형님 아저씨 여기서 18명이 지금 환자 폐환자가 4명입니다. 2분은 이미 저세상에 갔고 2분은 세암 환자 병환자 생겼죠. 그런데 여기 건설 대규모를 시내 주변에다 해놓고 그분들한테 광천 지역 주민들이 행사가 하면 몇 백씩 받고 이장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말을 물어보고 특히 그 유주 주민들은 그걸 항상 큰 걱정을 하고 얘기를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집단 받으니까 어떤 전체로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그분들이 제기 거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민경찰에서 여기 오시면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이것만은 좀 전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공무원들 퇴직한 사람들 갖다 보내시고 폐기물장에서 광천 주민들한테 뭔 좋은 거를 했길래 군 행사하는데 에드벌로를 갖다가니 그 회사 대기산업을
선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군수나 군 그 공무원들이나 여기 군의원들, 도의원들이 여기서 상주하면서 그런 걸 갖다 광천 지역 주민한테 뭐 한 게 있다고 오름. 그런데 그게 말이요 건설 표익물이기 때문에 이 숙면 여기서 이 돌방 뭐 이런 거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감시 제대로 하는 거 거기도 숙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몸일 하려고 광천 시장까지 다 까는데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신다고 하길래 여기 그 건설 폐기물이 제일 그것도 현안 문제다. 예. 근데 현 공무원이나 군 도의원 지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장 마찬가지 이 정도. 예? 그 사람한테 뭘 어떻게 잘못했길래 말 한마디 못하느냐. 예? 그리고 군 행사에 AW는 뭐 선전하는 거 있다고 이 군 마당에다 그걸 올리느냐. 예?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은 이것 좀 현대적으로 다뤄가지고 이 모니터링 갖다 하는 것도요. 이 사람들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편법을 썼다 이거요. 바람은 이쪽을 불면 저쪽에 가서 오고 저쪽을 불면 이쪽에서 오고 이렇게 해서 현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감싸고 도는 그런 사업체를 시내 광천에 1만 명 7천 이 읍도시지만은 여하튼 몇 명이 됐든 이는 많은 시내 변두리에다 옆이다. 그래 여기가 바람의 기후가 서풍이 1년이면 70% 이상 80%가 서풍이고 나머지 동풍이고 근데 그렇게 부는 데서 시내 바닥이 그 먼지 투생인데 현 공무원들이 제기를 하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뭐가 잘못돼도 그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다고 안 올려갖고 이거는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이 단체 환경연합에서 이것만 막아주면 이 전체 주민들이 큰 성과다. 참 소원 들었다. 그런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환경연합만 여러 단체가 지금 글쎄. 이렇게 전개한 거기 때문에 환경연합을 여기서 굳이 생각하시지 말고 네. 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있으니까 저희가 있으니까 항상 선생님 저쪽에서 기다려가지고요. 그쪽. 인천에서 많이 비료를 해줘요. 비료. 백일 사례가 어떤 걸로 바닷바다에 보면 그냥 비산해가지고 고운 먼지는 어마어마하게 먼지 나가. 그리고 이게 안 맞아요. 어디에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성면은 어디에도 안 됩니다. 더 이상의 성면은 어디에도 안 됩니다. 같은데요. 지금 기회령 프로그램에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하고 시민형들은 같이 해가지고 지금 한 14박 15일 됐었는데 오늘이 12일차죠. 네, 오늘이 12일차예요. 저희가 지금 여기 제주도 서울에서 제주를 알아가서 제주에서 지금 저희가 풍력단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공신촌을 가서 에너지 마을을 봤어요. 태양광 해석사는 그 태양광 단지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광양에 갔더니 그 포스코 여러분이 아까 싸웠던 포스코 있잖아요. 저기 대응해서 싸우시던. 그래서 포스코 가서 저희가 거기서 포스코에서 포스코가 굉장히 많은 그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거기를 갔고 남원에 가서 저희가 시상사에 가서 시상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자그마한 어떤 대안의 농업들, 대안의 마을들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것도 보고 대구를 가서 그 대구에 4대강 낙동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이 있는데 4대강 사업이 진행됐던 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그게 지금 가문시에 월성원전 주변에서 이주에서 로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한손이나 정부를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트리튬이 농축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 물에도 이게 지금 트리튬이 농축돼 있어가지고 그분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통들 현장을 저희가 보고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슬로십하고 지금 게스트에서 불구하고 포스코가 마을을 관통해서 고속도로를 지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고속도로하고 슬로우 마을은 반대된 개념이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보고 왔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내일은 당진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 거대한 그 간척을 했었던 새만금으로 갔다가 저희가 마지막 서울을 가게 될 일정이 저희의 일정입니다. 저희랑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 루피노 신부님이 계세요. 저희 단장님이시고 여정전의 지킴이신데, 예. 한 말씀. 제가 한 말씀요? 예. 저는 천주교 수도자고요. 어떻게 소임을 받고 하다 보니 이 기후여정단에 감사하게도 또 영광스럽게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 물론 대안과 희망을 보게 된 장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픈 삶의 처전이 파괴되고 또 생명이 억압을 당하는 그런 현장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또 보게 되었어요. 저는 수도원에서 소임만 하면서 이렇게 전국의 곳곳에 있는 가슴 아픈 사람들을 참 몰랐다는 것이 정말 죄스러웠고, 말로만 입으로만 생명과 평화를 손쉽게 얘기하고 책임은 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한 그런 반성, 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건 사람으로서 참 죄송스럽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나아가서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본과 권력을 가진 강한 자들이 그것을 갖지 못한, 하지만 아름답게 자연과 어울려서 생명과 삶을 가꿔나가는 수많은 을들을 짓밟고 착취하면서 착취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왔구나.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소중한 작은 생명들, 그런 마을들로부터 마치 흡혈귀처럼 피와 땀을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구나. 또 그것이 지금 그렇게 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가슴 아프게 확인했던 그런 지금까지 여정이었던 것 같고, 지금 여기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그 거대한 시스템 아래에 억압을 당하시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든 마음으로라도 연대하고 싶고 또 연대할 것이고, 또 결국에는 교정 프란치스코의 그런 회칙이 희망하듯이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을들이 갑을 향해서 승리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면으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도 관심이 없다가 지역에 성명광산을 발파해서 절개 작업을 해서 터널로 뚫겠다는 그런 무리한 철도 시설 관리 공단의 계획을 듣고, 야, 이게 성면이 어떤 물질인데 이렇게 밀고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지역에서 공감하는 분들하고 실행을 하게 됐고, 이 지역에 성명광산이 뚫리면 이 지역에 한 6,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겠구나.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성면이라는 지시를 내기를 들었고, 실제적으로 한 270여 명의 환자들이 여기 이 지역에 집중돼서 발생을 하고 있는 악성 무피종이라는 질병, 이런 마당에 광산까지 그냥 국책 사업이라고 밀어붙이는 이런 한국을 봤을 때 상당히 비통함을
그리고 누가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보통 앞에 준비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기에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정부에다가 뭐 엄청나게 진정서를 넣습니다. 근데 뭐 어떤 그런 반응이 없어요. 단장님께서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디 뭐 밑에서 그렇게 한 7, 8군데 훑고 지나가고 계시면서 느끼신 거겠지만 정부가 이런 부분을 사실상 희생을 해라, 감내를 해라. 주민의 생명을 담보로 큰 틀에서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강요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OECD 국가에 속해 있고, 그리고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여건,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이런 환경에 대해서 기반상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이렇게 몇몇 청년 피해 대책위를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마주치기를 구성해서 여태까지 관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점 이런 점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산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만약에 터널 공사를 해서 비산을 저감 대책을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한다지만 그거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터널 공사를 강행하겠다. 이게 무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성형가루가 1개라도 들어가고 2개라도 들어가면 그런 어떤 그런 폐암을 유발을 하고 그리고 발암물질을 먹게 되는데, 그런데도 성명안전관리법에서는 미비한 법을 가지고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이 굉장히 좀 다양화되고 힘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접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어떻게 표출되고 중앙정부에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알고 싶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환경보건 시민센터라고 해서 이 수용문제 중에 다루고 있는데, 저희 기후여정단은 환경연합만이 있는 건 아니고 전국 시민사회 다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이 여정단을 꾸린 거는, 전국을 꾸린 거는 전국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겸하게 배워보자 해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문제가 지금 또 도로 철도 개설 해가지고 방산을 절개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이슈가 지금 매우 새로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 여정단 중에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이슈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왔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모든 사안들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보려고 혹은 또 배우려고 왔기 때문에 그 질문은 저희가 다음에 예산방송 환경연합이나 혹은 또 환경연합을 뜻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대접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배우러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모니터링 정도. 네.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요, 알고 알리는 역할이에요. 지역마다 지역의 그런 사안들을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장모님이 한 말씀 드린 게 거기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여정단이 쭉 다니면서 지역의 이슈들을 알고, 그걸 저희가 SNS든지 여러 가지 메일을 통해서든지 지금 이제 이렇게 확산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의 일단 이번 여정의 역할은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후속 작업을 각 단체들이, 뭐 종교라든가 환경단체, 지금 50몇 개 단체들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각자 맡아서 하겠죠. 연대를 하거나 또는 각자 따로 하거나 그 정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제 광천에 오신 이제 목적이 네.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실은
우선 목적은 성명광산을 뚫지 않게 하는 게 우리가 목적으로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도 여기 이제 한 10,000명 정도 광천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 홍성 군하고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서 400군이 문제가 돼요. 광산을 뚫었을 경우에는 여기 4개군에 있는 그 지역이 전부 그 피해를 입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광산은 절대로 뚫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숨 걸고 막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뭐 이거 안 된다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목숨까지 걸고 지금 이거 싸우고 있어요. 그 동안을 정부하고 광해공단, 시설공단, 철도공사 감히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광해공단이나 시설공단하고 싸우냐. 그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우리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3년을 지연을 시켰어요. 2년 지금 만 2년 10개월을 지금 지연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이게 옳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광천 지역뿐 아니라 홍성 부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광산 지역으로 이 성면부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피해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여기고 또 여기 세 번째는 이 광천하고 이쪽 지역이 뭐냐면 축산단지가 전국의 45%를 커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김이 외국으로 25개 나라에 지금 무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새우젓, 젓갈 종류가 여기 이제 에서 나와서 광천에서 전국으로 이제 커버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식품회사가 여기 있고 모든 축산단지를 통해서 저 국내 45%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이 상황에서 광산을 뚫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외국에 알려져서 이 광천 지역에 성명광산을 뚫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알면 이 김이 이러면 수출도 안 됩니다. 가게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일에 당신이나 당신 자녀들이나 당신 부모들이 성면을 먹으면 이게 10년에서 40년 동안 배출이 안 된답니다. 그게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뇌로 들어가면 뇌에서 암이 되고 모든 장기에 들어가면 암이 된다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뭉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경연합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말 이 만남이라는 게 참 귀한 만남인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얼마나 도와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들이 원하면 저 밖으로 나가줘야지 철로가 지금 현재 여기 바로 옆에 철로가 있는데 외정시대 때부터 이 철로가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면 바로 뒤 옆으로 있는 데는 개발이 안 돼요. 하나도. 개발이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만일이 경에 광천에서 지금 여기 광신철제라는 데를 통해서 지금 인터체인지에서 들어오다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여기 저 장로님네 그쪽으로 오시는데 사거리에 그 정미소가 있고 주유소가 있는데 그로에서 지금 철로가 이 안으로 뚫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광천을 이렇게 놓는데 광천을 반 잘라서 여기다가 방음벽을 쳐야 이제 소리가 나니까 고속철들 방음벽을 치면 완전히 광천을 둘러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천은 개발될 수 없게끔 이렇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주민들이 원하는 건 철로를 밖으로 쭉 빼줘야 그쪽으로 비어있는 이쪽으로 개발이 되는 건데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천이 자꾸 쪽으로 들으니까 그래서 가깝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왜 가깝게는 그거냐 집 앞에다 만들어 놓아야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건 이게 밑으로 고속화해서 밑으로 지하철이라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지만 철도라는 건 밖으로 나가야지 소리 나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 발전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싸우고 있고 네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얘네들은 우량농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량농지 훼손 때문에 이루 광산을 뚫어야 된다. 아니 우량농지 지금 쌀이 남아선다고 난리를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쌀 몇십 가마 몇백 가마 더 내려고 우량농지를 훼손해서 광산을 뚫어서 사람들 성면에 피해를 입어서 죽게 만든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얘기해. 맨날 싸움박질을 하고 우리가 쳐다봐도 한심해요. 저거 초등학교 학생들도 저렇게 안 할 거예요. 회의를 하면. 국회를 보면 한심한데 우리 환경연합회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민까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하면서 요게 이제 실시 설계안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결정이 된 거예요. 요게 기본기획. 광산을 우회해서 하는 거를. 이게 10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놓은 게 기본기획안입니다. 그게 국토부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거를
여기 군의원하고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국회의원이 짜고 했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이거를 몰래 주민들 토의도 없이 이쪽으로 바꿔서 광산을 뚫어서 이렇게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광산을 뚫는데 이거를 고속화라고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 R1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실시 설계안이라고 이게 1500인데 이렇게 되면 100km도 안 나갑니다, 이거.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250km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지금 국토부에서 2010년도에 만들어 놓은 건 최고 속도가 자기들이 얘기하는 건 230km라고 했거든요. 230km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은 거를 200km도 안 되고 150km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걸 거꾸로 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광산을 뚫어가지고 이거 관천을 완전히 그냥 관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발전이 도저히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만약 사거리 이쪽으로 철로가 지나가면 왕복 차선하고 기차 안으로 들어가는 이쪽으로 해서 사고가 나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은 그래. 여기로 가면 광천 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건 문제가 아니고 성면 피해로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 수십만이 5개 군에 있는 수십만들이 성면을 먹으면 머리카락 250분의 1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고 어떤 분은 400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게 흡입이 되면은 이 혈관 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배출이 안 되고 그것이 전부 발암 물질이 돼서 암이 되는데 이거를 이루 뚫는다는 자체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노선에는 찬성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 노선은 무조건 찬성하죠. 찬성. 네. 90%가 피해가 주로 원래 했어요. 그냥 기본 노선대로 가면 아무 문제 없는 아니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면담 신청을 했어요. 당신이 여기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이런 현안 문제로 정말로 와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는 바로잡아야 할 거니까 투표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투표했는데도 그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모인 지가 월요일 날이고 그런 때 모였기 때문에 한 15%밖에 안 됐어요. 여기 이제 지역 주민들이 먹거리로 전체적으로 지금 길부터 이 새우젓부터 이 축산부터 여기에 있는데 이 성면광산을 뚫는 거는 목숨 걸고 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참을 해주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요 위로 가면 독배가 있는데 여기 항구금이야 원래 이 광천이 내가 성면 터널 뚫은 거 환영 안 해요. 우리 가족 절단 났으니까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렵게 활동할 때 도와주고 힘을 실어줘야지. 교인이 새우젓 장사, 교인이 김장사 얘기하지 마라. 말이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었어. 자, 내가 분명히 정장로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장로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정장로님이 시작할 때는 성면이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왜 몰라요? 왜? 그건 지금 언론이 지금 그렇게- 정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장로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걸 느끼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철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터널 뚫고 유해 물질 노출시키는 거 환영 않습니다. 반대해요. 예. 확실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데 여하튼 간에 어떤 시민 육구구간에 약한 사람이 활동하면은 2009년도 그렇게 언론에 이슈화가 됐고 한 단체에서 환자가 몇 명씩 나오고 지금에 와서 7, 8명 자꾸 확산되는데 가족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힘을 실어줘야지. 어느 때 내가 해당된다 해서 목소리 높이고 남이 하는 거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얘기는 그 섭섭하다. 같이 어느 때 그 누구 힘을 빌리지 말고 똥이 더러운데 만지지 마. 누가 치면 치할 거 아니야. 예?